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머티리얼즈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주가가 지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승은 좀 요원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울트라 커패시터 과연 어디에 사용이 될까? 이러한 부분들 좀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LS 머티리얼즈 이것이 정말 궁금했다, 이것이 정말 알고 싶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LS 머티리얼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사진과 같은 이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고 있죠. 이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산업 비상전력,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쉽게 접하면서 전기차에 쓰이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저장 용량은 적지만 에너지 출력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충반경 시간도 5분 이내로 매우 짧죠. 사이클 수명도 100만회 이상으로 상당히 긴 수명을 요하고 있고요. 효율 같은 경우 95%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더 긴 사이클의 기대 수명을 요구하거나 짧게 사용하고 충전을 자주 할 수 있는 의용초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적으로 이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LS 머티리얼즈는 소형 제품은 아예 생산하지 않고 중대형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울트라 커패시터의 주요 3대 매출처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풍력 발전기 그리고 UPS, AGV에 해당을 하고 있죠.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고용량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풍력 발전기는 고지대 그리고 해상에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자주자주 교체를 하지 못한다라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이클 수명이 긴 울트라 커패시터가 일반 배터리보다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중동 정세가 어느 정도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에너지 안보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지금 유럽도 우리나라도 풍력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이클 수명이 긴 울트라 커패시터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 지역 신규 풍력 발전 설치량 전망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UPS 같은 경우 기공급이 중단이 되거나 전압 변동 등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 발전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력의 품질에 의해 제품의 품질이 직결되어 1000분의 1초 단위의 순간 정전도 방지해야 하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동박 공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에도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울트라 커패시터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 무인 운반차 같은 경우 정의진 구간을 반복하는 형태, 흔히 물류창고, 자동화 공장에서 수요가 많죠. 예를 들면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요. 인건비 절감과 물류 속도 효율화를 위해서 무인 운반차를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 많은 만큼 수시간의 충전을 요구하는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수분 내로 충전을 맞출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상하차 하는 사이에 충전을 마칠 수 있는 울트라 커패시터가 효용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또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울트라 커패시터의 시장 규모는 글로벌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글로벌적으로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LS 머티리얼즈의 매출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 상당히 하락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주가적인 측면,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LS 머티리얼즈 주가를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0.43% 거의 보합권에서 상승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다시 말해서 이 저항이 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이 매물대 차트만 보아도 이 부분에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대 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이 20일 이평선이나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LS 머티리얼즈, 이 울트라 커패시터에 대한 모멘텀으로 만약에 강한 거래 대금으로 여기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해준다면은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LS 머티리얼즈 상장한 이래 이렇게 제가 수급적인 측면을 갖고 왔는데, 이 개인 같은 경우 1950만 주가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10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같은 경우 1950만 주가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사모펀드에서 1100만 주, 약 1200만 주의 매도세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이나 아니면은 기관에서 청약된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물량이 이제는 다 소화가 되고 나서 상승의 그림을 보여줄지 그 부분이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LS 머티리얼즈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수급적인 측면 자세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증권에서 14,000주 정도 매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신투에서 16,000주 매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매도상이 매수 상위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 6만 주 매도는 5만 8천 주, 약 한 2천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키움증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개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키움증권의 매수보다는 다른 외국계 창구의 매수세가 보이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S 머티리얼즈 이것만큼은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원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